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 박지수입니다. 이 강의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공동교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끔 되겠고요.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저는 이 스택과 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스택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스택에 대한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일반적인 스택의 구조에 맞춰서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스택에서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응용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택에 대한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스크림 콘 많이들 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에 대한 부분에 맨 밑에 초콜릿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이 아이스크림을 올리게끔 되는 거겠죠. 뭐 여기서는 커피 맛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닐라 맛, 그리고 딸기 맛을 올립니다. 그 제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초콜릿 얘기했죠.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바닐라, 그 다음에 딸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들로 구성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먹나요? 대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 먹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딸기를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바닐라,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콘과 초콜릿을 먹도록 하게끔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쭉 순서가 나오게끔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처음에 넣었었던 초콜릿은 가장 마지막에 먹게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딸기는 가장 처음에 먹게끔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이쪽은 이제 막혀 있는 거고, 내가 처음 이렇게 원통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처음에 넣은 거는 맨 밑에 이렇게 쌓이게 될 거고, 맨 위에 있는 거부터 서서히 꺼내는 구조. 즉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인제 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로 스택을 인제 설명을 할 때는 이 프링글스 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이스크림보다는 더 많이 먹어본 그런 가짜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쪽은 한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한쪽이 막혀 있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쪽으로 입력을 하고 한쪽으로 출력. 그러니까 가자를 넣는다 하면 한쪽으로만 가자를 넣고요.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다시 가자를 빼내는 구조를 갖고 있게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한쪽이 막혀 있는 이러한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가, 이 종이컵 그들 모아두는 수거함이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종이컵에 대한 보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는 구조. 그렇다 보면 내가 이곳에 어떠한 과자를 담던 종이컵을 담던 이런 것들을 넣는 구조로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넣은 거는 맨 마지막에 쌓이게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맨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꺼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선입 후출. 처음에 넣은 것은 맨 마지막에 나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후입 선출.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하게 되면은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 가지고서 첫 자를 땁니다. 그래서 리포 구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이게 리포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스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게끔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면은 지역 변수 같은 것들 있죠. 혹은 함수에서 생성이 되는 변수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스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 혹은 구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요. 우리 아까 종이컵 수거함 같은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 커피를 담았던 종이컵을 넣어요. 그러면 첫 번째 넣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차를 담았던 종이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물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지만은 이 1 번은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이제 종이컵들을 빼낸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게 먼저 빠져나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남아 있는 두 번째에 있는 녹차 종이컵이 빠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커피에 있는 마지막 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넣었던 커피가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는, 그래서 선입 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인제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거겠고요. 혹은 이 마지막 꿀물로 할 때는 마지막에 넣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넣은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온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니포 구조로서 인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요, 이 원리를 인제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한 원리 인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삽입하는 거, 넣는 거, 종이컵을 넣는 거를 우리가 푸시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팝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넣고 빼고를 푸시와 팝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함수, 팝이라고 하는 함수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되겠고요. 이 스택의 이 강의 교재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스택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메모리에 보게 되면 주소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스택에서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걸 탑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이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스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끔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꿀물을 넣었으면 꿀물 위치에 인제 탑이 되는 거고요. 꿀물을 인제 빼요. 그럼 이 탑은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이 녹차를 가리키게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직접적인 내가 위치에다가 2 번, 1번 이런 식으로 안 쓰이기 때문에 탑이라고 하는 걸 둠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끔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제 푸시라고 하는 함수, 우리 삽입 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되는 거겠고요. 처음에는 이 스택이라고 하게끔 되는 것이 비어 있게끔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푸시 연산할 때는 미리 탑은 있습니다. 근데 탑이 이 0 번째를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1 값을 주게끔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데이터를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아까 종이컵을 넣을 거야라고 하게끔 되면 어떻게 하냐면 탑을 +1을 먼저 시켜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1 단계 탑에 +1을 하니까 0 번째에 있는 공간을 인제는 탑이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탑이 어느 공간이 인제 됐다. 공간이 있으니까는 뭘 해요? "커피 종이컵을 넣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커피를 삽입을 해 주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탑은 커피를 가리키는 거고 커피는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요러한 연산을 푸시 연산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뭐냐? 탑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삽입을 한다라고 하는 게 푸시 연산이 되는 거겠고요. 그런 다음에 인제 삭제 혹은 추출한다라고도 표현들을 하게끔 되는데, 이 팝이라고 하는 연산, 어떻게 보면 추출보다는 삭제라고 하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팝의 연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끔 되면은, 지금 현재는 녹차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녹차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녹차가 최상위에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빼냅니다. 축출을 해내요.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녹차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탑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탑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밑 칸으로 이렇게 내려주게끔 됩니다. 그럼 뭐예요? 팝은 데이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탑을 마이너스 1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은 탑을 먼저 올리고요. 플러스 1을 하고 데이터를 삽입하고요. 이 축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먼저 꺼내고 탑을 마이너스 1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순서만 지키게끔 되면은 이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볍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구현하는 것들 보죠.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스택에 베어 리스트를 만들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탑은 마이너스 1로 주게 되죠. 그럼 리스트가 있고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푸시 연산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초기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플러스 1을 해주게끔 되는 거죠. 얘는 뭘로 돼 있었죠? 탑은 탑 플러스 1과 같은 이 연산이 되는 거겠죠. 복합 연산자. 자, 그래서 여기서 탑이 있었던 것이 플러스 1을 했으니까 0번을 가리키게끔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스택의 탑 위치, 즉 여기가 0번이다 라고 하면 0번에 커피를 삽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스택의 구조에 커피가 삽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을 또 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이니까 또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녹차를 또 플러스 1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꿀물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출력을, 이 스택에 들어있는 상태를 출력을 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고 녹차, 아니 꿀물, 녹차, 커피, 이러한 형태들로 우리가 출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팝에 대한 것들은 스택의 리스트에는 커피, 녹차, 꿀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탑이 2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상태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면은 데이터에 스택에 있는 탑이 2를 가리키는 거였죠. 요거를 얘를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꿀물을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넌을 삽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을 가리키게끔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팝 해서 데이터 하면 꿀물을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팝은 커피까지 뽑아내게 되는 거고, 여기도 런이 들어가게끔 되는 거겠죠. 그러면 탑은 이 상태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인 상태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출력하면은 다 비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해 주게끔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구현 방법. 앞에 거는 되게 단순하게 구현을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택을 초기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를 구성을 하게끔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어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넌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즈, 스택에 대한 크기는 몇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스택은 어떻게 돼요? 이 해당하는 이 레인지, 이 사이즈에 대한 것만큼 넌을 다 초기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겠고요. 그리고 탑은 -1 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0 이니까 끝난 거고요. 5개의 빈 공간에 대한 스택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삽입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일단은 무조건 삽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은 초기화를 했다는 건 우리는 알지만 이 컴퓨터는 초기화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스택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스택이 항상 먼저 뭘 해야 돼요? 꽉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꽉 차 있으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다고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꽉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꽉 차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스택에 대한 이 값이 스택 크기가 사이즈였죠. 사이즈였으면은 이 사이즈의 -1이 이 스택의 크기값, 탑과 서로 같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되죠. 왜냐면은 이 탑은 0 부터 시작해서 4 까지이죠. 근데 우리가 사이즈는 5를 줬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하면은 4 니까 맨 마지막이 같다라고 해서 이미 스택은 꽉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isTackFu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갖게끔 되는 거겠고요. 참고적으로 글로벌은 뭔지 아시죠? 함수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역 변수 선언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이즈 스택 탑은 이 밑에 있는 사이즈 스택 탑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탑이 사이즈 -1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 크거나 같으면은 꽉 차 있으니까 true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택이 꽉 차 있다. 펄스를 주면은 스택이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초기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탑은 4 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스택이 꽉 차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isStack full 하게끔 되면은 이미 탑은 4 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5 니까 사이즈 는 5 니까 -1 하면 4 죠. 4, 4 같으니까는 얘는 true가 발생을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얘는 꽉 차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하는 함수를 제대로 하면요. 일단은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함수가 그대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겠죠. 그리고 push라고 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일단 똑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3개의 변수 그대로 사용하고요. 일단 isStackFul에서 꽉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 봤었던 거. 탑을 1을 증가를 시키고요.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이 스택에 있는 탑의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해라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택, 푸시 환타를 넣어라. 프린트 스택 게토레이를 입력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비어 있는 것은 넌입니다. 이 위치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탑은 3였으니까는 여기였고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줌으로 해서 4가 될 거고 이 위치에 환타를 넣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뭐예요? 게토레이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탑은 4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축출 혹은 삭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삭제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데 삭제하라?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추출하는 과정을 보면은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탑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스택이 비어 있겠죠. 왜냐하면 탑은 0, 1, 2, 3, 4 사이에 돼야 되니까요.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비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isStack empty 해 가지고서 함수를 또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탑이 마이너스 1과 같냐라고 했을 때 true면은 뭐예요? 결국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false면은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뺄 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택은 5고 해당하는 탑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탑이 같죠. 그래서 현재 스택은 비어 있다라고 해서 이 true 값을 전달해 주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를 보면요. 앞에 있었던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 stack empty에서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죠. 비어 있으면은 이 스택이 비어 있습니다를 출력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끔 되면은 이 스택에 있는 탑에 있는 위치에 데이터를 꺼내죠. 그리고 그 위치에 none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탑은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데이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0 위치에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스택 하면은 쭉 열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let data라고 해서 팝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커피가 이제 리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 커피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다시 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택이 비었습니다를 출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택을 항상 비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이 해당하는 위치에 값을 알고 싶다.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연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확인해서 인제 픽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데이터만 꺼내다가 사용만 하고요. 이 탑의 위치는 그대로 그 상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 두 번 탑이 2에 있다라고 하게끔 되면은 픽하면은 꿀물을 갖다가 사용은 하는데 요거를 삭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픽을 하면은 일단은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스택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해당하는 스택의 탑의 위치에 있는 값을 되돌려 줘라, 리턴 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끔 됩니다. 자, 보겠고요. 그래서 프린트 스택 하면은 현재 커피, 녹차, 꿀물, 넌넌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넷 데이터는 픽을 합니다. 그러면 탑이 두 번째니까 어떻게 돼요? 0, 1, 2니까 이 위치가 탑에 대한 위치가 되는 거죠. 꿀물. 꿀물에 대한 걸 되돌려 주게 되겠고 이 탑의 데이터 확인은 당연히 꿀물이 나오게끔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택 하면은 있는 원래 있었던 그대로 세 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추출하는 거하고 차이는 탑에 대한 마이너스 1이 여기에는 없죠. 그냥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옴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이 스택에 대한 전체적인 완성된 거. 스택이 꽉 차 있는지 우리 앞에 있었던 함수들이에요. 꽉 차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 비어 있는지 함수, 그리고 삽입하는 함수, 그리고 축출하는 함수 그대로고요. 그리고 데이터 확인하는 함수가 있게끔 되겠고 이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전역 변수 선언. 그래서 사이즈와 스택에 대한 것과 탑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는 형태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부분에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if에서 메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elect를 합니다. input을 해요. 삽입, 추출, 확인, 종료 중 하나를 내가 선택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le을 합니다. 그래서 x가 아니면 무한 반복인 거고요. 나중에 x가 들어오면은 이 반복을 끝내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i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삽입을 해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2가 들어오면 추출, 팝을 해라. 그리고 V가 들어오면은 픽을 해라. 그리고 X가 들어오면 끝내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구현을 해보고 첫 번째는 여기서 스택의 크기는 5로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들어있을 때 I 삽입하겠다는 거죠. 커피 삽입하겠다. 그 I 녹차, I 꿀물, V는 탑의 2의 위치죠. 그래서 꿀물, 2 추출을 해라 꿀물, 2 추출해라 녹차, 추출해라 커피. 그리고 2 하면은 더 이상의 스택이 없게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 가지고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택에 대한 응용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주로 웹서핑 여러분들 많이 하죠.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링크 들어가기 할 겁니다. 막 다른 사이트, 또 다른 사이트, 또 다른 사이트, 혹은 같은 사이트 내에도 뭐 페이지가 다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끔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뭐 하냐면 이전 페이지를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에 내가 갔었던 이 이력에 대한 이 사이트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로 가기 하게끔 되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서 먼저 나중에 갔었던 공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가서 처음에 이 갔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끔 되는 거겠죠. 물론 스택에 대한 구조에 대한 용량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용량에 따라서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빛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대한 그 오픈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한빛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 클래스를 이제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다 여기서는 생략했으니까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 사이즈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의 주소 값들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탑은 -1로 줍니다. 초기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푸시 하게끔 되면은 해당하는 URL을 입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문 종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while true입니다. 계속 얘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none이 될 때까지 얘네들을 계속 꺼내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시키겠다, 즉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것들 하나 삽입,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네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로 가기를 누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트에서.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뒤로 가게 누르면 네이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네이트,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네이버.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인제 이 한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글자에 대한 것들, 특히 가로에 대한 매칭 검사들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IT 툴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요. 한쪽을 열고 한쪽을 닫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변하거나 이렇게 나오게끔 되죠. 그래서 내가 열고 닫기가 명확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로 검사 같은 것들도 하게끔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로 A 플러스 B 하면은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 쌍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음이 됩니다. 반면에 이거는 가로의 개수는 맞지만 이 가로 여는 가로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틀린 거고요. 요것은 닫기 하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다. 요거는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가 종류가 다르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랑 요거랑 짝, 요거랑 요거랑 짝, 요거랑 요거랑 짝, 다양한 가로가 나오지만은 쌍이 다 맞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스택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닫는 가로를 만났을 때 스택은 비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닫는 가로를 만났을 때 추출한 가로는 여는 가로여야지 된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를 만족해도 두 가로의 종류,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모든 수식의 처리가 끝나면 스택은 비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빼고 가로만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 대한 것들은 푸시하고요. 푸시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로도 푸시합니다. 자, 세 번째 가로도 이제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닫는 가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가로를 빼요. 팝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열고 닫고가 맞는지. 그럼 맞으면은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닫는 거랑 열고 닫는지를 확인하고 맞으면은 끝나게 되면은 얘는 이 가로 검사가 오케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스택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는 가로는 푸시하고요. 닫는 가루를 만나면 팝을 통해 함으로 해 가지고서 서로 간에 짝이 맞는지 쌍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류가 되는 거고, 서로 가루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 짝이 맞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괄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중 글자 하나가 추출, 가로라면은 다음 과정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로 중 하나면은 푸시라고요. 이러한 가로 중 하나면은 팝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로의 쌍이 맞으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식의 글자를 처리한 후 스택이 비어 있으면 정상. 스택이 비지 않았으면 뭔가 가루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거고요. 체크 브레이커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if 이 문자가 이 가로 안에 하나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가로 안에 문자가 있느냐, 맞으면은 푸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닫는 가로냐? 그러면 팝을 해라라고 하고요. 다시 if문을 한 겁니다. 이 소가로냐, 대가로냐, 중가로냐, 뭐 이 꼭세 표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패스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 오류가 났다. 얘는 검사가 제대로 다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펄스를 넘겨주게끔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패스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 스택이 비어 있으면 true로, 비어 있지 않으면 펄스를 되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역 변수에 대한 거, 메인 코드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에 대한 것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체크를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rue, 스택 비었고요. 얘는 펄스가 돼야 되죠. 요것도 아까 가로 없으니까 펄스, 요것도 가로가 서로 다르니까 펄스, 요거는 tru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과들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이 스택에 대한 강의가 끝나게 되겠고요. 뭐 혹시라도 이 스택과 관련해 가지고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